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과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며칠간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 어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전과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전과, 엄청난 전과가 나왔는데, 야, 이거 제가 사실 이 썸네일 제목을 우크라이나 한산 대첩, 우크라이나판 한산 대첩이 터졌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 편집국에서 지금 이 관심들이 이스라엘 쪽에 또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낫겠다 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전과가 한 전장에서, 한 전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이런 와중에 정말 이 이스라엘 사태가 국제전을 넘어서서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유럽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고 무슬림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오늘, 그 다음 내일 아침에 또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쯤이 되면 정말 이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분노를 동반한 양 세력의 격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990명의 러시아군을 죽였다라고 우크라이나 군은 밝혔고요. 전차는 42대 격파, 엄청나죠? 42대 같으면 한 개 대대급 이상의 전차 전력인데 이게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한 전장입니다. 장갑차 보병 전투 차량이죠. 44대가 격파됐는데 이것도 역시 한 전투 현장에서 격파된 겁니다. 놀라운 이런 상황인데요. 차량 25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도 어제는 18문 밖에 안 됐는데 오늘 좀 많죠. 32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21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 거의 한 개 연대급이 죽었고, 그리고 전차 장갑차 포함해서 한 개 기갑 여단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한 전장입니다. 어디지 좀 이따 보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5회의 교전을 했고 적을 격퇴 중이다 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쿠판스크와 아우디우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랜만에 크레미나 쪽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크레미나보다 조금 더 북쪽이 쿠판스크죠. 자, 오래간만에 이 지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장이죠. 작년 6월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서쪽의 리스칸스크,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의 루베즈노에, 이런 데가 작년 여름까지의 최대 전장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리스칸스크 거의 입구까지 진격을 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수풀 지역에서 러시아가 한 절반 정도는 이 수풀 지역을 점령을 했었는데 그게 숲지역에서 거의 다 밀려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북쪽 평야지대 또 구릉지에서는 이 러시아가 상당 부분 많이 밀고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러시아는 도로 오른쪽,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도로 왼쪽, 이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아주 많은 영역을 러시아가 치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지역은 이렇게 일진일퇴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눈여겨보는 것이 여기 리스칸스크 코앞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다. 그러면 세베로도네츠크, 리스칸스크 이 지역에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큰 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바흐무트 같은 이런 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브리아 작전군, 그러니까 지금 자포리자 쪽에서 전투를 주로 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지휘부죠. 여기에서 멜리토폴 방면으로 공세를 확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려브 축선인데요. 딱 보기에도 일견에도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르보보에서도 쑥 밑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 경합 지역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코파니 이 지역, 이 서쪽 지역의 확장이 많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도표에 장갑차 전차가 많이 불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그 뉴욕타임즈에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러시아가 42대의 탱크와 44대의 전투장갑차를 여기서 잃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대포병 사격을 받아서 32문의 야포를 잃었다 라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과 표상에서 말씀드린 42대의 전차, 44대의 장갑차, 그리고 32문의 야포 전부 지금 여기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는 하나도 없었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큰 피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카운트된 게 오늘 전과 발표에 반영이 됐고, 아마 다른 곳의 이 전과는 내일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다른 곳에서는 하나도 없이 오직 여기서의 장비 파괴 전과만 지금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발표에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 지역, 그것도 남쪽 이 참호선 지역이 아니고 서쪽과 북쪽의 이 서북쪽 지역, 그러니까 코파니에서부터 노보프로코피우카까지 이어지는 이 서북쪽 지역에서 사선으로 서남쪽으로 지금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멜리토폴 방면이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47기계화 예단이죠. 우크라이나군 레오파르트 2 전차,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등이 포함되어 있던 그 47예단이 뒤로 지금 빠졌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소문에 의하면 여기 예단장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쉬고 있던 다른 전투예단들이 들어와서 싸우는데, 그 다른 전투예단들은 지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쌩쌩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미국은 압류된 러시아 동결 자산을 빨리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러시아의 재벌들이라든지 러시아의 국가 또는 국영기업 등등의 여러 가지 해외 자산들 전부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그거 미국 내에서도 이거 동결한 거 우크라이나 줘야 된다, 이런 그 의회의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그거 빨리 우리 줘야 된다,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발 맞춰서 정말 놀랍게도 발트 삼국이죠. 에스토니아가 자국 내 동결되어 있던 러시아 자산을 진짜로 우크라이나 이전해서 줘버렸습니다. 재벌들의 돈이라든지 러시아 국영기업들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국 내에 투자한 것들이 있었죠. 그걸 진짜로 우크라이나에 줘버렸습니다. 와, 에스토니아 아주 작은 국가인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계산은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산했겠죠. 정말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제3차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 뒤에 다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고 러시아, 이란이 개입되어서 지금 여기와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그 전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월드 워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 글로벌 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글로벌 워 그러면 이게 월드 워 해서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즉 이란과 러시아가 이 두 개의 전쟁의 큰 몸통이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은 뭉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러시아는 니코폴 지역에 집중 포격을 가했는데, 니코폴은 엔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강 건너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여기에 203mm 자주포, 2S7 자주포, 203mm니까 과거 냉전시대 때 핵포탄을 쏘려고 만들었던 그 엄청난 구경의 포인데, 그걸 가지고 민간인 거주구에게 집중 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사상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은 마리우폴 소재의 러시아 군수 창고를 공격해서 파괴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우폴 빨리 우크라이나가 탈환해야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친러 활동을 하는 언론인들 무더기 체포해서 기소했다. 앵커, 방송의 앵커를 비롯해서 많은 수의 언론인들이 이 전쟁이 지금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러시아를 찬양하는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안녕할까?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지금 뭐 이 방송 중에서 뭐 M 또는 Y 이런 방송이 느닷없이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한국군이 잘 못하고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북한군이 오히려 정의다 라고 하는 방송을 하지 않을까? 또 신문들 중에서 뭐 한, 뭐 경 이런 신문들은 그런 기사를 쓰지 않을까? 인터넷 언론들 중에서 오, 프 뭐 이런 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걱정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같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초계함 파벨 데르자빈함이 기뢰에 피격돼 대파됐다라고 밝혔는데 그 기뢰는 러시아 자기네들이 뿌려놓은 거죠. 바로 이 배입니다. 파벨 데르자빈. 꽤 근사하게 생겼죠. 1800톤짜리 초계함인데 여기에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함대지 순항미사일 쏘는 플랫폼이기도 해서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숱하게 괴롭혔던 군함인데 이 군함이 초계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뿌려놓은 기뢰,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해안 봉쇄를 위해서 뿌려놓은 그 기뢰를 자기네들이 맞고 대파돼 버렸어요. 기뢰가 1800톤짜리 배 옆구리 치면 뭐 대파공이 생겼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어쩌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군함은 작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아웃돼 버린 이런 희소식이 들어왔고 이 정도 같으면 뭐 전투기 한 두세 대 격추된 것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잘 되었습니다. 미국 전전연구소 ISW는 푸틴이 내년 대선을 관리 조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라는 건데, 야, 저는 뭐 이거 보고도 야, 이거 뭐 남일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 보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 뭐 복마전 아닙니까? 아니 1820년대생이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살 짜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중국 도교에 나오는 신선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세습하고 무슨 뭐 세습 노조입니까 여기가? 아니 이 좌파들은 어떻게 직업을 세습을 해요? 재벌이 세습하는 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 직업은 또 좋으니까 세습을 하는 건 이건 뭡니까? 내로남불, 내로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 꽃을 독초로 만들고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밑뿌리부터 전부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러시아 보면서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태가 격화되면서 분쟁이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란이 참전을 경고했고, 유럽 각지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무자비한 공습을 계속하는 것은 이란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후세인 아밀 압둘라히인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10월 12일 경고했습니다. 압둘라히안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물과 전기를 끊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며,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며 아랍 지역 누구도 우리에게 새로운 전선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란이 배후라는 한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알려진 이란의 지역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계속될 경우 공동 대응할 수 있다라며,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는 주변 도끼
또는 축으로부터 필연적인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될 경우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 지역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반이스라엘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이미 레바논 헤즈볼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고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공격 중이고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규모 공습을 받은 시리아 역시 참전적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수년간 막대한 무슬림 이민자들이 유입된 유럽 전역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 대도시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현지 시각으로 10월 12일 밤 파리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파리의 무슬림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서방세계의 이스라엘 지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명분으로 집결했지만 이들은 곧 폭도로 바뀌어 주변 상점을 약탈하고 지나가는 프랑스 현지 주민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10월 13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하마스가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시오니즘에 대항한 이슬람 연대 투쟁의 날로 선포한 날인데요. 이러다가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경고한 것처럼 문명 충돌 형태의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계속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격을 하고 있는지 자, 이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F-16 전투기에 2000파운드 제이담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군의 모습인데 이 2000파운드가 얼마나 많은지 또 사실 뭐 가자지구는 공항에서 딱 뭐 기지에서 이륙하면 얼마 안 가면 가자지구죠. 그리고 가자지구까지 들어갈 것 없이 이게 20km 이상 날아가니까 그냥 뭐 근처에서 떨구고 표적 입력해서 떨구고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뭐 그냥 차로 치면 시동 걸고 잠시 아파트 앞에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폭탄 붙이고 다시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이 폭탄 셔틀을 하고 있는데 잠시 동영상 보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군이 얼마나 많은 이 2000파운드 제이담 2000파운드 제이담이라고 하는 거는 탄도 중량 950kg 그리고 GPS 유도를 받기 때문에 2m 곱하기 2m의 표적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km를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하마스의 방공권 안에 들어가지도 않죠. 여기도 뭐 제대로 된 큰 방공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예 뭐 기지 마당에 2000파운드를 폭탄들을 셀 수도 없이 그냥 깔아놓고 그냥 계속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2000파운드 정밀 유도폭탄, 제담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공군도 이 정도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파운드는 완전히 뭐 포탄하고는 다르죠. 포탄으로 포격한 건물은 그냥 건물 지붕 그리고 벽체 일부 이런 것들이 그냥 파괴되고 하지만 2000파운드 어제 동영상 보셨지만 이 건물의 밑쪽으로 2000파운드를 꽂아버리니까 건물 하나 전체가 여러 층, 막 5층, 6층이라도 주저앉아 버리죠. 그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2000파운드 폭탄들 등을 포함해서 계속 폭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레바논, 시리아 등을 순방 중인데 왜 가겠습니까? 니들 공격해라 라고 펌프질 하러 다니는 거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제2전선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의 그 알 아사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한 독재자고 또 시리아 내에 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들이 많죠. 그런데 러시아와 이 이란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사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권 안보가 담보된다면 참전하겠죠. 왜? 후견인들이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후견인들의 압력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안보겠죠. 자신의 안전이 담보된다면 아사드 즉 시리아군은 골란고원을 넘어서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뭐 지금 뭐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도 뭐 이미 전선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와중에서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시위는 시위답게 해야 되는데
왜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고 약탈로 번집니까? 그러면 약탈로 번지는 순간 그 시위의 순수성이 사라지죠. 저거 그냥 물건 그냥 가져가려고 저런 거 아니었어? 마치 하마스가 이번 이 공격을 한 것이 공격에서 그냥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것에서 그쳤으면 정말 2000년 동안 살던 터전을 빼앗긴 것에 대한 용트림으로 꿈틀거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린이 수십 명을 참수하고 신생하죠. 그리고 어린이 수십 명을 손을 묶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하마스가 지금 공분을 사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파파이스 햄버거 뭐 이런 그 가게인데 여기 들어가서 종업원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네들이 다 지금 뭔가를 해먹어버리고 상점 약탈하고 명품샵, 프랑스에 명품샵 많을 거니까 그거 약탈해버리고 평소에 나 저 명품 갖고 싶었어. 루이비통. 그런데 자 이참에 그냥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몰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참에 루이비통 가서 나 핸드백 하나, 지갑 하나 가져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프랑스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하고 있어요. 런던에서도 집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내일 새벽이 되면 이 유럽이 13일 아침이 됩니다. 13일이 돼요. 그 13일은 지금 하마스가 전 세계 무슬림들의 항전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무슬림들이 이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가면 일부 왼쪽이라고 판단되는 그 세력들이 희한하게도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어요. 같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 역류와 참수 사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폭격하고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저 장면에 대해서 왜 입을 닫고 있냐? 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오직 반미만 목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까지 지금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미국의 적은 전부 자기 편인 겁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진보 괜찮아요,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사람들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진보 대한민국 국민이 계시다면 정의가 과연 어딘가 선을 좀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첨언드리면서 어쩌면 내일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계속 제가 서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